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전직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 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김보협 정치 전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성철 교수님, 이제 교수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7월 1일부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강의는 이제 9월 네, 2학기부터요.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로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가능한 한 반영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면접이란 형식으로 대선 주자 예비 경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른바 히든싱어 방식으로 치러진 블라인드 면접. 200명의 면접관이 선정한 오늘 면접의 1, 2, 3등은 이낙연, 최문순, 이광재 후보였습니다. 모두가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 역사성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이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세 차례 TV 토론 등을 거친 뒤 본 경선에 참여할 최종 후보 6명을 가려냅니다. 네, MBC 뉴스 내용 들으신 대로 민주당이 대선 경선 체제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후보들 토론회도 계속 열리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는 블라인드 압박 면접 형식의 국민 면접도 있었어요. 자, 여기서 두 분의 전문가가 주목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장성철 교수님, 뭘 주목하셨습니까? 전 새로운 시도를 주목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가장 핫했던 거는 김혜영 전 최고위원의 압박 질문. 아하. 되게 아프고 어렵고 답변하기 힘든 네. 그런 질문을 아주 가감없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아주 돋보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새로운 시도 자체는 좋았지만 다 아는데 블라인드 뒤에 가서 무대 뒤에 가서 한다고 블라인드가 되겠습니까? 아하. 그런 형식 논리에 좀 치우친 것은 좀 아쉬운데 네. 새로운 시도는 잘했다라는 말씀드려요. 시도 자체가 새롭고 신선했다. 네. 네, 김보엽 기자는 어떻게 저도 보셨습니까? 블라인드 면접은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지 금방 눈치챘을 것 같아요. 네. 후보들마다 독특한 말투가 있고요. 그 음성 변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음성 변조도 했습니다. 아, 했나요? 음성 변조도 했는데도 변조한 음성에서도 아. 누군지 드러나죠. 아, 예. 그래서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음. 후보들은 좀 더 얼굴을 알리고 그렇죠. 좀 더 자기 목소리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아하. 하지만 국민들, 네. 당원들이 직접 후보들에게 질문을 던질 기회를 줬다. 그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요. 네. 저도 면접관이 사실 그 전에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도 다행히 세 분의 면접관이 모두 날카롭고 공격적인 질문을 했다. 네. 그리고 후보들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네. 의외로 긴박감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의외로 긴박감이 있었다. 예. 네, 그러한 민주당 국민 면접 최종 결과 1위가 이낙연 전 대표였고요. 2위가 최문순 강원지사, 3위가 이광재 의원이었습니다. 어쩌면 좀 놀라운 결과인데,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늘 이재명 지사가 네. 가장 높았었잖아요. 이 3등 안에 못 들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장 교수님.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이재명 지사의 답변 태도가 문제였다고 봐요. 태도? 예. 그 뭐냐면 김혜영 최고가 네. 김부선 씨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음. 이제 그 얘기 그만 좀 합시다. 이제 이런 식이었거든요. 감정적 반응이 나왔네요. 예. 아니 어느 취업 준비생이 면접관한테 그런 질문 좀 그만하세요. 이런 식의 답변을 합니까? 그런 태도가 좀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른 후보님들 같은 경우엔 음. 본인이 잘못한 것은 좀 아쉬웠다, 좀 죄송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걸 보는 분들은 솔직히 좀 건방진 분보다 예. 조금 좀 인간적인 분들에게 점수를 더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보육 기자님도 같이 보셨나요? 상대적으로 보면 이낙연 후보 경우에 대선 주자로 부각되던 시점이 대정 총리 시절 네. 대정부 질문에 응하면서 촌철살인, 품격 있는 반격 이런 것 때문에 주목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랬죠. 그런 점이 이번에 TV 토론과 국민 면접에서 좀 살아난 거 아닌가. 예. 반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TV 토론이나 국민 면접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TV 토론 보면 이게 그 상대방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고 답변할 것인가 이것보다는 카메라 너머에 있는 시청자,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 점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리고 아하. 어제 그 순위는 저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현장에 온 200명이 평가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현장 음을 이렇게 TV를 통해서 들리는 걸 들어보면 이낙연 후보가 나왔을 때 환호성이 좀 많았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 후보 쪽 지지자들이 거기에 많이 응했거나 예. 이 후보가 잘하기도 했지만 그런 점도 좀 반영이 됐던 것 같다. 그리고 이 순위가 좀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후에 TV 토론 또 국민 면접 하는 걸 보면서 순위가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로 구재인님도 같은 의견 주셨네요. 이 순서는 의미 없어요. 그냥 공감 순이었어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테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처음에 국민 면접관 선임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선임되셨던 분이 철회인지 아니면 사임인지 이렇게 그만두시게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이 김경률 회계사, 그렇죠? 그 김경률 회계사가 그 뒤에 민주당이 아직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민주당이 이런 국민 면접을 왜 봅니까? 왜 했습니까? 결국에는 흥행에 유리하게 네. 국민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김경률 회계사가 면접관으로 갔으면 저도 봤을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아하. 재밌게. 그런데 호기심이 막 일죠. 네, 아무래도 무슨 질문을 관심이 할까? 생기고. 와, 네. 어떤 아픈 얘기를 할까? 그런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 분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경률 회계사는 안 된다. 이건 선을 넘은 거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네. 정당은요. 정치 지도자는 그리고 후보들은 예. 그러한 영역을 확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서 우리 진영에게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네. 그분들의 마음을 사고 그런 것이 지도자와 정당이 할 일이거든요. 그런 게 소위 외연 확장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자칫 잘못하면 김경률 회계사를 내친 것을 보면 아직도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끼리 해도 돼. 아하. 이러한 교만과 오만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네. 민주당 후보를 축소지향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김보혁 기자님. 그런데 네. 특히 이제 정세균 후보가 강하게 반발했지 않습니까? 네. 정세균 후보는 이분,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완전히 우리 정부의 반정부적인 입장을 취해온 분인데 이런 분에게 경선 면접을 맡긴다면 불쾌한 수준이 아니고 아예 치욕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이런 면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김경률 회계사의 경우 조국 전 장관 처음에 이른바 조국 펀드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이거는 권력형 범죄다. 정영진 교수 공모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최근에 대법원 판결에서 보면 공모 흔적이 없다.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조국 교수 조국 전 장관 얘기는 아예 공소장에 등장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런 주장을 했었으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거나 아니면 대법원 판단이 틀렸다 이런 증거와 새로운 뭐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계속 권력형 범죄가 확실하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면접관 자격에 문제가 있다. 아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런 시각도 있다. 네, 장성철 교수님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관심과 호기심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네. 텐데 아쉽다 이런 조금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요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상당한 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아니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당한 이제 그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김보혁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로 좀 재미를 보고 있는데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리스크다. 그동안도 몇 차례 설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경선이 너무 치열해지고 후보 간 지지자 간의 갈등이 커지면 나중에 이게 분열의 씨앗이 된다. 네. 미리 그런 걸 없애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 같은데 이 대깨문이라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예. 스스로 모욕적인 표현을 이렇게 써가면서 얘기를 하는 게 당원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으나 네네. 좀 과도한 표현이 있었다. 이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렇게 풀어서는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도 못 드릴 이야기인데 그렇죠. 혹시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떤 통상적인 그 네. 용어인 줄 알고 잘못 사용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예전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분이 있죠. 달창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얘기를 하면서 무슨 뜻인지 네. 몰랐다라고 맞습니다. 네. 얘기하는 분도 있었는데 알 네. 겁니다. 아하. 장선철 교수님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단어 선택이 좀 부적절했지만 네. 하신 말씀을 보면 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냥 본인도 해명했잖아요. 아이 네. 우리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 돼가지고 우리 민주당 정권 창출하자 그런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이 특정 단어에 집착을 해서 당 대표가 한 얘기를 너는 잘못됐어라고 공격하는 것도 좀 적절치 않아 보여요. 아하. 이 단어에만 집착할 네. 필요가 없는데라는 그런 의견이 근데 솔직히 맞는 말씀이죠. 특정 후보를 뭐 네. 지지하고 배척하고 이러면은요 경선 후유증 크게 남아요. 예.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말씀의 내용이야 뭐 김보익 기자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다로 네. 주셨죠. 근데 네. 표현의 문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좋습니다. 이제는 야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윤석열 전 총장 뭐 흔히들 사용하는 표현으로 링 위에 이게 올라오자마자 상당히 많은 이제 펀치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처가 리스크가 막 돌출돼 나왔고요. 결국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잖아요. 장모 최 씨죠. 특히 이제 그 2017년에 같은 사건의 공범들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최 씨만 그 당시 입건 자체가 되지 않았었다. 지금에서야 별도로 재판받는다. 그 당시의 사건 은폐 의혹을 조사해봐야 한다. 이 말은 꼭 그 당시에 검사였던 윤 전 총장의 어떤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그 시사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성철 교수님? 그 사실관계는 조사하고 수사해봐야 아는 문제지만 예. 민주당이 정확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무슨 말이냐면 예, 아니 윤석열 총장이 검사의 옷을 벗고 나니까 네, 장모 최 씨의 이러한 비리가 음. 결국엔 드러났고 기소됐고 재판에서 법정 구속까지 당하지 않았느냐. 네, 그렇다면 결국엔 윤석열 총장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해명해봐, 답해봐. 이런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예. 하지만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분명히 여당에서 세게 공격을 하게 되면 예,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아하. 거야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 리스크로 예. 윤석열 총장에게 되게 아픈 부분이 될 것 같다라는 아하.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보익 기자도 이 장모 리스크, 처가 리스크, 예. 윤석열 전 총장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굉장히 곤혹스럽죠. 청문회 때도 이 대목이 나왔었는데 나왔었죠. 예, 예. 그때는 좀 넘어갔거든요. 네, 저는 법정 구속까지 하고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느냐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거거든요. 괘씸죄? 괘씸죄. 예. 왜냐하면 그때는 피해 갔는데 예. 그게 아니라 사위도 경영에 개입을 했고 아하. 이 장모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고 이게 그냥 잠깐 관여한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한 거 아니냐. 그래놓고 어떻게 빠져나갔지 당시에 네, 거기에 대한 판단까지도 개입된 판결이라고 보고요. 예, 참 곤혹스러울 텐데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아직 나올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 더 잔고 곤혹스러울 증명 겁니다. 위조라든지, 예, 어, 아내 네. 주가 조작 혐의라든가 예, 게다가 본인의 것까지도 또 수사를 받는 게 있죠. 네. 예,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 두 분 말씀 주신 맥락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장모에 대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
장성철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사실관계가 어떤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그 의혹에 대해서 사람들이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커다란 리스크다 이 말씀이잖아요. 큰 부담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장모께서 검사 사위가 있습니다. 나 이러한 송사에 지금 휘말렸는데 사위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상의를 했을 거라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직 물론 파주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긴 했지만 현직 검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치적인 공세만으로도 상당히 아픈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민희로 박상직님께서요 장성철 교수님에게 직격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교수님이 보신 X파일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시켜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여러 가지 있다 없다는 말씀 가능하잖아요. 이 내용은.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 총집대성되어 있다라고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총집대성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 의혹도 들어가 있을 것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번에 국민 약탈 정권이다. 이 정권은 네. 국민 약탈 정권이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근데 국민을 어떻게 약탈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어요. 아하. 근데 이번 재판 판결을 보면 윤석열 장모는 네. 국가 재산 편취한 사람인 거죠. 그게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거고 네. 아까 장 교수님 말씀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게 사위한테 이런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만약 윤 전 총장이 그거는 면책각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조언을 했다면 책임 면제각서. 예. 네. 그러면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거침없는 정치 평론 해주신 김보혁 기자, 장성철 특임 교수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